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위치 x가 시각 t의 함수 x 이꼴 ft로 나타내어질 때 이랬죠. 자, 여기에서는 위치 x와 시각 t의 관계식으로 표현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당함수 있죠, 그죠? 당함수는 y와 x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관계식이. 근데 여기에서는 x와 t의 관계식입니다. 똑같이 함수의 대응 원리를 이용한 거죠. x의 변화에 따라서 y 값이 변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t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 위치가 변한다는 이런 함수 대응 원리를 가지고 나타낸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당함수 관계로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옮겨가는 위치가 변하죠.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또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자, 말하자면 속도에 따라서 위치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각 tS의 점피의 속도는 vt, 가속도는 at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렇게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이 되고 가속도는 속도를 또 미분한 것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관계는 다항함수에서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 도함수 구했잖아. 그죠? 자, 구하는 그 과정이 여기서 x 이꼴 ft라는 이 함수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이 함수식에서 t의 변화에 대한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도함수 구하는 이 관계는 그 과정은 똑같은 원리로 적용되고 있죠. 자, 그래프로 해석해 보면은 어떤 위치에서 출발하죠. 출발해서 쭉 정방향으로 가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틀어지죠. 그죠? 역방향으로 틀어져서 처음 위치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리고 다시 정방향으로 턴해서 위치를 옮깁니다. 자,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거죠. 자, 그리고 미분을 하면은 위치가 속도가 되죠. 그죠? 속도가 되었을 때 이때 2와 4일 때 그 값을 가지게 되죠. 자, 이때 그 값을 가지게 되는 이 지점에서 속도가 0이 되는 거죠. 즉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것은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죠. 속도가 0이 되고 난 뒤부터는 어떻습니까? 정방향으로 가다가 0이 되어서 다시 역방향으로 갈 때는 부호가 반대로 되죠. 속도가 플러스 됐다가 0이 됐다가 속도가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속도로 변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속도가 플러스로 변하는 거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똑같이 당함수와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죠. 단지 미분 계수가 제로다.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할 때는 속도가 0이라는 의미. 그리고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한다는 의미. 그렇죠? 그런 어떤 특수한 의미가 다를 뿐이지 일반 당함수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그래프가 형성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속도만 표시되어 있죠. 이 속도를 보고 표현을 해라 했는데 이 속도를 보고 이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면 완벽하게 풀 수 있지만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에 3t 사이즈 전피의 속도는 증가하느냐 했는데 3은 여기 있겠죠. 자, 2차 함수니까 대칭이 되는 3이 여기 있죠. 여기에서 4, 이 사이입니다. 이 사이에서 속도는 증가하느냐 물어봤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서 둔화되죠. 그죠? 둔화되다가 속도가 0이 되어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역방향으로 옮기게 되죠. 그죠? 자, 옮기면서 속도가 점점 가파르게 가속화되면서 내려가죠. 그죠? 내려가다가 이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죠. 변곡점에서 반전되죠. 그죠? 변곡점에서
가속화되던 속도가 완화되면서 이 시점에서 다시 방향을 틀죠. 그죠? 다시 방향을 틀어 가지고 속도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것이 여기 속도 그래프 도함수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 3, 4 부분 이 사이에서는 반전해서 급격히 가속화해서 내려가다가 반전을 해서 그 둔화가 되는 거죠. 둔화가 되면서 속도가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속도가 마이너스지만 반전이 되어서 속도가 완화되니까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속도가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죠? 방향이 바뀌어서 양으로 속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D에서 점피의 속도는 증가한다는 게 맞죠. 그렇죠? 그 다음 니은에서 t=3일 때 점피의 가속도는 0이 되죠. 그죠? 자, 3이라면은 여기 있죠. 자, 3일 때는 속도의 그래프가 극값을 가질 때죠. 그죠? 극값을 가질 때입니다. 자, 위치 그래프는 변곡점이 되죠. 그죠? 변곡점이 됩니다. 변곡점은 속도의 정감 변화가 있는 곳이죠. 그죠? 속도의 정감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므로 변화가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가속도는 0이 됩니다. 0이. 자, 이 말은 가속화되던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죠?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갑자기 턴하는 곳이죠. 그죠? 자, 턴하는 곳이기에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곳이죠. 방향이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그 순간 가속도가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가속도가 순간 0이 되어야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점피의 가속도는 3일 때는 0이 된다는 겁니다. 자,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그렇죠?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니까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죠. 자, 미분하면은 속도가 2차니까 가속도는 1차가 되겠죠. 자, 속도의 변화가 이렇게 1차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속도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가속도가 0이 되었습니다. 가속도가 0인 것은 속도가 이렇게 줄다가 어느 한 순간에 속도가 줄다가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증가하는 그 시점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여기에서 나타났듯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턴하는 곳. 그래서 순간 가속도는 0이 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턴하기 때문에 순간 가속도는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을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죠. 자, F'T는 식으로 2사가 나와 있으니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가속도가 0이 되니까 0이 될 때의 t 값이 3이 나왔기 때문에 맞는 거죠. 그죠? t=3일 때 가속도는 0이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바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디귿에서 점피는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했죠. 3번 바꾸지랑 2번이죠. 2번. 여기에서 2, 4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2번 바뀌죠. 그죠? 2번 바뀌는데 여기에서 그래프도 보면은 쭉 가다가 한 번 바뀌죠. 여기에서 한 번 바뀌고 쭉 가다가 2번 바뀌는 거죠. 여기에서 2, 4가 나타난 거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2번 바뀌는 거죠. 자, 2번 바뀐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위치 관계식이 두 개 있습니다. FT가 3차고 GT가 2차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PQ에서 출발하죠. 그죠? 출발한 후에 기억 한 번 만난다 했는데, 자, 이때는 이 그래프가 명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개형 그래프를 그려서 그 만남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만난다는 것은 위치가 같으니까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 즉 위치가 같은 것이 하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교점의 좌표 x값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은 이거는 2차는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니까 원점을 지나서 이런 그래프 되죠. 그죠? 자, 3차도 역시 원점을 지나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2에 접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오른쪽의 그래프 t가 시간이 양수일 때 이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래서 2차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3차는 급속도로 올라가니까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한 번 만난다 해서 맞다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계산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만난다 했죠. 그죠? 만나는 건 위치가 같아 있다. 그래서 ft는 gt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ft-gt는 0 해서 차함수를 이용합니다. 차함수를 이용하니까 계산할 때 t는 0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판별식을 이용하면은 d가 0보다 크니까 두 건이 나오니까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이니까 건이 한 개 나오니까 만난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직접 건을 구해도 한 개 실건이 나오는 거 맞죠. 그죠? t가 0보다 클 때. 자, 그래서 한 번 만난다는 게 맞죠. 그죠? 자, 니은을 보면은 0과 1 사이에서 속도의 차를 관찰해라 했습니다. 자, 속도니까 위치를 미분해야 되겠죠. 그죠? 자, 미분을 하니까 미분의 차를 구하면은 속도의 차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차를 구해서 인수분해를 하니까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 이 그래프 그려지죠. 그죠? 자, 그러면은 0과 1 사이를 했으니까 0과 1 사이는 음수가 되죠. 그죠? 자, 음수가 되니까 Q가 P보다 빠르죠. 그죠? 자, 그래서 점 Q의 속도보다 P가 빠르다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서는 두 점 PQ가 처음 만날 때를 했죠. 처음 만날 때는 기억에서 한 번 만난 경우를 설명했죠. 그죠? 자,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F라는 차함수의 F라는 이 함수를 그리면은 0을 지나서 알파에서 한번 만나게 되죠. 그죠? 자, 알파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교점이 되는 거죠. 두 함수의 교점이 알파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 알파라는 점에서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를 관찰해야 되는데 이때 미분을 하니까 속도의 차를 미분을 하니까 똑같이 3t 플러스 3t-1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치 알파라는 위치에서의 속도를 관찰하니까 이때는 양수가 되죠. 그죠? 양수가 되니까 P가 Q보다 크죠. 자, 점 P의 속도와 점 Q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